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강 다리 위에서 민주는 차 안에서 손을 떨며 운전대를 쥐었다. 49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자유로운 떨림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째야. 이제야 말할 수 있을까? 그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혔다. 그 순간 후방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40년 전 그날의 어린 소년을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가 쓰러지던 그 충격적인 순간, 가족의 침묵이 시작된 그날. 민주는 한강을 따라 달리는 차를 세우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은 여전히 상복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시고 여동생 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 외곽으로 피신한 상태였다. 민주는 홀로 남아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에 발견한 그 편지를 다시 펼쳤다. 민준아, 내가 숨기려 애쓰는 그 마음, 아버지는 알았단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참아라. 아버지의 필체가 떨리는 듯했다. 40년의 침묵이 이제야 풀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종로의 좁은 골목길,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바 레인보우 스웨이드로 향했다. 이곳은 그가 25살 때 우연히 발견한 유일한 피난처였다. 문을 열자 부드러운 재즈 멜로디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바텐더인 태연이 웃으며 인사했다. 오랜만이네요. 민준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봐요. 태연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에 앉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나 혼자서도 서야 할 것 같아요. 태연은 잔을 닦다 멈추고 민준을 빤히 바라보았다. 태연은 39살, 이 바를 운영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의 과거도 민준처럼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그럼 오늘은 솔직해지세요. 뭐 마실까요? 평소처럼 위스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소주로 할게요. 한국 사람답게 그 말에 태연이 웃었다. 그럼 제가 따라줄게요. 그리고 이야기해보세요. 여기선 안전하니까. 민주는 잔을 기울이며 40년의 이야기를 꺼냈다. 20살 때 대학생 시절의 자신. 친구와의 우정에서 싹튼 그 감정.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던 그날. 엄마, 저 남자를 좋아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창백해지더니 소파에 주저앉아 쓰러지듯 기절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영원한 침묵. 그 후로 나는 가족을 위해 숨겼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조용히 살았죠. 지금은 은행 지점장인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민준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밖에서 비가 그치지 않았다. 바 안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다.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들어오며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중 한 명, 27살의 지훈이 눈에 띄었다. 지훈은 태연의 단골 손님으로 최근에 커밍아웃한 신입 디자이너였다. 그는 민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연 형, 이분 누구세요? 오늘 분위기 특별한데 태연이 소개했다. 민준 씨, 우리 은행 지점장님. 오늘은 특별한 밤이야. 지훈은 자리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신선한 바람이었다. 저는 작년에야 용기 냈어요. 가족은 충격받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주려 해요. 민준 씨처럼 오랜 침묵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 밤, 민준은 태연과 지훈과 함께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태연의 과거 10대 때 쫓겨난 집, 홀로 서울로 상경한 이야기. 지훈의 현재 디자인 회사에서 동료들의 지지 속에 피어나는 자아. 민주는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청춘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의 한강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제가 살게요. 하지만 그 자유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아, 내가 어제 어디 갔었니? 이상한 데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은 40년의 그림자를 다시 드리웠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서재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 아래에 숨겨진 또 다른 종이 한 장. 내가 행복하면 그게 가족이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결심했다. 주말에 어머니와 대화하자. 하지만 그 전에 태연에게 연락을 했다. 태연 씨,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태연의 답은 간단했다. 언제든 오세요.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 메시지가 민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며칠 후, 민준은 회사에서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다가 동료 하나로부터 소문을 들었다. 지점장님,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그 말 뒤에 숨은 시선이 불편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공기, 은행이라는 직장의 엄격함.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태연의 발을 떠올렸다. 그곳이야말로 진짜 자신을 숨길 수 없는 곳이었다. 그 주말, 민주는 어머니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나갔다. 인사동의 전통찻집,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이 평화로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내가 어렸을 때 그 일로 내가 쓰러진 건 내 탓이 아니야. 엄마가 무서웠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숨겼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가신 후에 저 혼자서도 서야 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그쪽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그 바라는 위험한 곳이야. 민주는 숨을 골랐다. 엄마, 그곳은 제 친구들이에요. 태연 씨와 지훈 씨, 그들은 저처럼 진짜 자신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그런 게 쉽겠니? 내 동생 혜진이도 알면 충격받을 거야. 그리고 직장. 내가 지점장인데 대화는 점점 팽팽해졌다. 민주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40년 동안 제가 참았어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그렇게 나오면? 엄마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연 씨, 만나요. 지금 당장. 태연은 한강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내린 후의 신선한 공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저도 어머니가 싫어하셨어요. 결국 집을 나왔죠. 하지만 민준 씨처럼 가족을 지키려 애썼던 당신이 더 대단해요. 민준은 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다. 태연 씨, 당신 덕분에 용기가 나요. 그 순간, 지훈이 우연히 지나가다 그들을 보았다. 와, 로맨틱하네. 민준 아저씨, 태연 형, 지훈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분위기를 풀어주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우정이 깊어졌다.
지호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민준에게 현대적인 시각을 알려주었다. 아저씨, 이제 SNS 해보세요. 커뮤니티가 많아요. 당신처럼 용기 있는 이야기 공유하면 많은 사람이 위로받을 거예요. 민준은 처음으로 X, 트위터의 계정을 만들었다. 익명으로 침묵의 40년 일하는 핸들로. 첫 포스트. 아버지의 죽음이 제 삶을 바꿨다. 이제 숨기지 않고 살기로 했다.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수많은 메시지, 지지와 공감. 하지만 그 속에 혐오의 댓글도 섞여 있었다. 이런 게 한국에서 통할까? 가족 망치는 놈. 민주는 그 댓글을 보며 주저앉았다. 태연이 위로했다. 무시하세요. 그건 그들의 두려움일 뿐이에요. 지우는 더 적극적이었다. 파티 열어요. 우리 커뮤니티 모아서. 그 파티는 태연의 바에서 열렸다. 갤피티 커뮤니티의 다양한 사람들, 레즈비언 커플, 트랜스젠더 활동가, 그리고 젊은 퀴어 청년들. 민주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춤을 췄다. 태연의 손을 잡고. 그 밤, 민주는 태연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제 첫사랑 같아요. 태연은 미소 지었다. 늦지 않았어요. 민준 씨, 우리 천천히 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혜진에게 민준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혜진은 분노하며 전화했다. 오빠, 엄마가 울면서 말하던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은 설명하려 했지만 혜진은 끊어버렸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지점장님이 동성애자래요. 고객들 불편해할 텐데 상사가 불렀다. 민준 씨, 요즘 포스트 봤어요. 조심하세요. 은행 이미지가 민준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위기 속에서 태연과 지훈이 곁에 있었다. 지훈은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준 아저씨의 이야기, 지지해요. 해시태그가 퍼지며 지지자들이 모였다. 태연은 민준을 안아주었다. 함께 싸워요.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민준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내 행복을 막았어. 그 말은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용서의 시작이었다. 이제 민준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족의 화해, 직장의 도전, 그리고 태연과의 사랑. 40년의 침묵이 이제 목소리로 변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병원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어머니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혜진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여동생의 얼굴은 창백했다. 오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혜진아, 엄마는 괜찮아. 의사가 뭐래?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는데. 오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 때문에 40년 동안 내가 가족을 위해 참았어.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제야 내 삶을 살겠다고 하니 이게 다 내 탓이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나도 알아. 어렸을 때 엄마가 쓰러진 거 봤으니까. 하지만 우리 가족은 보수적이었어.
아빠도 항상 가족 명예라고 하셨잖아.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혜진아. 이제 그 명예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자. 내가 태연 씨를 만난 거, 그건 진짜 사랑이야.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태연 씨. 그 봐 사람. 민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어떻게 어머니는 속삭였다. 내 핸드폰 봤어. 메시지들. 미안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오빠가 진심이야. 나도. 생각해 볼게. 혜진의 말은 작은 희망이었다. 민주는 병원을 나서며 태연에게 전화했다. 태연 씨, 어머니가 당신을 알아요. 만나러 가도 돼. 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물론이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날 오후, 태연은 꽃다발을 들고 병원에 도착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부드러운 미소. 어머니는 그를 보며 살짝 긴장했지만 태연의 인사가 따뜻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저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하세요. 대화는 어색했지만 진심이 스며들었다. 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도 가족과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준 씨를 만나서 제 삶이 밝아졌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주면 엄마는 만족할게. 병원을 나온 후 민준과 태연은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눈이 살짝 내리기 시작했다. 태연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태연은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가 함께잖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요. 그 다음 단계는 직장이었다. 상사는 민준을 다시 불렀다. 민준 씨, 본사에서 이야기 나왔어요. 당신이 개인 사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자진 사직 고려해 보시겠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40년의 경력, 이제 무너지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훈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훈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젤비드 권익 단체와 연결되어 있었다. 아저씨, 소송 걸어요. 차별이에요.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싸우기보단 이야기로 풀고 싶어. 그는 회사 전체 회의에서 발표를 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하지만 제 업무는 변함없어요.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려요.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동료 하나가 일어났다. 지점장님, 응원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날 민주는 승리했다. 상사는 사과했다. 미안해요. 본사의 압력이. 그 승리의 밤, 세 사람은 다시 바에 모였다. 지훈이 토스트를 제안했다. 우리 우정해. 그리고 사랑해.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문득 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준 씨, 제게 말 안 한 게 있어요. 태연은 과거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25살 때 연인이 있었어요. 사고로 잃었어요. 그 후로 사람을 멀리했죠. 당신을 만난 후에야 민주는 태연을 안아주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서로 치유해요. 겨울이 깊어지며 민준의 삶은 변했다. 어머니는 퇴원했고 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했다. 아이들은 민준을 특별한 삼촌이라고 불렀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다가왔다. 태현의 전 연인이 살아있다는 소문.
지훈이 전해준 그 소식은 민준을 흔들었다. 태연 형의 옛 연인, 서울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당신을 질투할 거래요. 민준은 태연에게 물었다. 진짜예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끝난 일이에요. 당신만 사랑해요. 그러나 그 끝난 일은 다시 시작되었다. 전 연인, 성민이 바에 나타났다. 태연아, 나 돌아왔어. 민준 씨. 그 늙은이, 성민의 말은 독이었다.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참았다. 태연 씨, 당신이 결정하세요. 태연은 성민을 밀어냈다. 이제 내 인생은 민준 씨와 함께해요. 그 사건 후 민준과 태연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바다 앞에서 태연이 반지를 꺼냈다. 결혼은 못해도 영원히 함께할게요. 민준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요, 태연아. 하지만 돌아온 서울에서 더 큰 시련이 기다렸다. 언론이 민준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은행 지점장, 커밍아웃으로 놀란 혐오 세력이 온라인에서 공격했다. 한국을 망치는 자들. 지호는 캠페인을 확대했다. 사랑은 사랑일 뿐. 시위가 열렸다. 민준은 연설을 했다. 40년의 침묵을 끝냈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군중의 함성이 울렸다. 어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다. 아들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가족, 친구, 연인의 지지가 민준을 지켰다. 봄이 오며 새로운 시작. 민준은 은퇴를 앞두고 젤비티 상담센터를 열 계획을 세웠다. 태연과 지훈의 도움으로 40년의 침묵이 이제 목소리로 변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던 그날, 민준은 상담센터의 문을 열었다.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이름, 태연이 지어준 거였다. 작은 공간이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가 희망처럼 빛났다. 개소식에 모인 사람들, 지훈의 디자이너 친구들, 태연의 바 단골들, 그리고 혜진의 가족. 어머니가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벅찼다. 엄마, 이게 제 꿈이에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내 꿈이 엄마 꿈이야, 아들아. 센터는 곧 바빠졌다. 첫 상담자는 20살 대학생, 이름은 준호. 형, 저 가족한테 말 못하겠어요?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민준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말할 용기를 내면 세상이 달라져.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태연은 센터 뒤편에서 커피를 타며 지켜보았다. 민준 씨, 당신은 천사예요. 오민준은 웃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거지.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성민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센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씨, 태연이를 돌려줘. 그는 나랑 있을 때 행복했어. 성민의 눈빛은 광기 어린 집착이었다. 민준은 차분히 말했다. 태연 씨의 선택이에요. 당신은 과거일 뿐. 성민은 비웃었다. 과거? 내가 태연이를 구했어. 당신처럼 늙은 게 뭐가 좋다고. 그 말은 민준의 자존감을 흔들었다. 나이 차이, 사회의 시선. 민준은 태연에게 털어놓았다. 나 당신한테 짐인가 봐. 태연은 화를 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성민이는 문제예요. 제가 처리할게. 태연은 성민을 만나 대면했다. 이제 끝이야. 민준 씨를 해치면 용서 안 해. 성민은 울며 사라졌다. 하지만 그 후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태연의 비밀을 알면 너도 끝장날 거야. 민준의 불안이 커졌다. 지훈이 조사했다. 성민이 친구가 보낸 것 같아요. 위협이에요. 세 사람은 함께 대처했다. 경찰에 신고, 커뮤니티에 알렸다. 그 위기 속에서 민준과 태연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한밤중 센터에서 일하다 태연이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 병원에서 깨어난 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민준아. 당신 걱정시켰네. 민준은 울었다. 당신 없인 못 살아. 그 병실에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함께 여행 가자. 유럽으로.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둘만의 시간. 퇴원 후 혜진이 도왔다. 오빠, 엄마가 센터에 와서 자원봉사 하시겠대. 어머니의 변화는 놀라웠다. 민준아, 엄마도 배워야 해. 어머니는 상담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경험, 아들의 고백으로 인한 충격은 다른 어머니들에게 공감을 샀다. 자녀가 다르다고 사랑하면 돼요. 센터는 점점 유명해졌다. TV 인터뷰 제안이 왔다. 민준은 출연했다. 사랑에 차별 없어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함께 더 강한 반발. 한밤, 센터에 불꽃이 튀었다. 누군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오려 했다. 행인 덕에 무사했지만 민준은 공포에 떨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태연은 안아주었다. 우리가 강해질게. 지우는 보안을 강화했다. CCTV 설치해요. 그 사건은 오히려 단합을 가져왔다. 커뮤니티가 모여 센터를 지켰다. 가을이 오며 민준은 태연과 제주 여행을 떠났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사랑해, 태연아. 나도 영원히. 하지만 돌아와 보니 성민의 최후의 발악. 그는 온라인에 태연의 과거 사진을 올렸다. 이 남자, 바람둥이야. 소문이 퍼졌다. 민준은 상처받았지만 태연을 믿었다. 설명해. 태연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실수였어요. 이제는 당신뿐. 그 진심이 민준을 안심시켰다. 겨울 크리스마스, 센터 파티에서 성민이 나타났다. 이번엔 사과하며. 미안해요. 질투했어요. 이제. 축하해요. 화해의 순간. 민준의 여정은 용서로 이어졌다. 새해가 밝았다. 민준은 센터 지붕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소원을 빌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자유로워지길. 태연이 옆에서 속삭였다. 우리 소원도 함께.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센터는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매주 워크숍, 퀴어 필름 상영회. 지훈이 디자인한 포스터가 거리를 채웠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새로운 도전. 정부의 규제가 들어왔다. 이런 시설, 청소년 출입 제한하세요. 보수 단체의 압력이었다. 민준은 항의했다. 사랑 교육은 자유예요. 시위가 재점화되었다. 혜진의 남편도 참여했다. 가족으로서 지지해요. 어머니는 기자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편견을 버리라고. 언론은 민준을 침묵의 영웅으로 불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태연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태연이 발을 확장하려 했다. 새 지점 열어요. 더 많은 사람 도우려면. 민준은 걱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히. 태연은 웃었다. 당신이 걱정하는 게 좋아. 하지만 그 무리는 쌓였다.
태연이 피곤해 보일 때마다 민준의 불안이 커졌다. 지훈이 중재했다. 둘 다 쉬어요. 로맨틱 디너 어때? 그 디너에서 민준은 태연에게 고백했다.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법적으로 안 돼도 태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나도 그래. 그때 과거의 유령이 다시. 아버지의 옛 친구 박 회장이 방문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내 비밀 알았대. 하지만 숨기라고 했지. 박 회장은 유산 서류를 가져왔다. 조건이 있어. 센터를 접고 정상적으로 살아. 민준은 분노했다. 정상. 제 삶이 정상 아니에요. 그는 거절했다. 그 결정으로 가족 유산의 일부를 잃었다. 혜진이 위로했다. 오빠, 돈보다 내 행복이 중요해. 봄, 센터의 새로운 멤버. 레즈비언 커플, 수영과 미경. 그들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영감을 주었다. 우린 도망쳐서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용기 얻었어. 민준은 워크숍을 확대했다. 태연은 바에서 퀴어 이벤트를 열었다. 세 사람의 네트워크가 커졌다. 여름, 큰 사건. 퀴어 퍼레이드에서 민준이 연설했다. 40년 침묵 끝. 사랑은 권리. 군중이 환호했다. 하지만 무대 뒤, 태연이 쓰러졌다. 심장 문제. 병원에서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예요. 쉬어야 해요. 민준은 태연 곁을 지켰다.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태연은 손을 잡았다. 아니, 당신 덕에 살아. 퇴원 후 두 사람은 휴가를 떠났다. 부산 바다. 그곳에서 태연이 제안했다. 반은 접고 센터에 올게. 민준은 감동했다. 함께라면 뭐든. 하지만 돌아와 보니 지훈의 위기. 디자인 회사에서 해고 통보. 퀴어라서요. 클라이언트 불편에 이민준은 분노했다. 소송하자. 세 사람은 함께 싸웠다. 법정에서 지훈의 증언. 제 사랑이 죄냐? 판결은 승리. 회사 사과. 가을, 센터 1주년. 파티에 성민도 초대했다. 축하해요. 나도 변화했어. 화해의 밤. 민준은 무대에서 말했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돼요. 하지만 사랑이 이겨. 겨울, 민준과 태연은 약속의 반지 교환. 영원히 40년의 여정.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봄바람이 서울을 스치던 날, 민준은 센터 창가에 서서 지난 한 해를 회상했다. 태연의 건강이 회복된 덕에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매일 아침, 태연이 커피를 타주고 민준이 센터 문을 여는 루틴. 지호는 새 직장을 구했다. 퀴어 미디어 회사. 아저씨, 이제 콘텐츠 만들어요. 당신 이야기 드라마로. 민준은 웃었다. 그건 너무 과해.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국제 컨퍼런스 초대. 한국 퀴어 리더로. 우민준은 망설였다. 영어 못해. 태연이 도왔다. 함께 가요. 연습해요. 태연의 격려로 민준은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갔다. 무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에서 침묵이 깨지는 이야기. 박수가 터졌다. 그 성공은 센터에 자금을 가져왔다. 후원자들이 몰렸다. 돌아온 민준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더 깊게 했다. 엄마, 당신의 용서가 제 힘이에요. 어머니는 책을 읽었다. 퀴어 역사서. 엄마도 배워. 혜진의 아이들은 센터에서 놀았다.
삼촌, 우리도 친구. 민주는 눈물 지었다. 그래, 모두 친구야. 여름, 태연의 바가 위기에 처했다. 임대료 인상. 접어야 해. 민주는 센터 자금으로 도왔다. 함께라면 가능. 태연은 감동했다. 당신이 내 구원이야. 그 위기 속 로맨틱한 밤 한강 요트. 사랑의 키스. 하지만 충돌. 지훈의 새 연인, 현우가 질투. 민준 아저씨가 너무 가까워. 지훈은 설명했다. 가족이야. 현우의 오해가 쌓였다. 파티에서 폭발. 너희들 삼각관계냐? 민주는 상처받았다. 우정일 뿐 화해를 위해 네 사람이 여행. 강원도. 그곳에서 현우가 사과. 미안해요. 두려웠어요. 가을. 큰 프로젝트. 퀴어 필름 페스티벌. 지훈이 감독. 민준의 삶을 소재로. 시사회에서 관객이 울었다. 진짜 이야기 같아. 태연은 민준을 안았다. 당신의 이야기, 세상을 바꿔.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어머니가 토스트. 우리 가족, 사랑으로 성민도 초대. 나도. 센터 자원봉사회계의 변화의 물결. 민준의 여정, 이제 글로벌.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곁의 사람들. 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한 7월, 민준은 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을 마무지며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태연이 물을 건넸다. 오늘도 고생했어. 두 사람의 일상은 이제 안정되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전화. 혜진이었다. 오빠, 엄마가 다시 쓰러지셨어. 민준의 세계가 흔들렸다. 병원으로 달려간 그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엄마, 의사는 말했다. 고혈압, 합병증.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어머니는 깨어나 민준을 보며 말했다. 아들아, 내 센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해. 엄마 걱정돼. 민준은 손을 잡았다. 엄마, 그게 제 3이에요. 당신도 함께라면 괜찮아.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40년. 내게 미안해. 그 순간 화해의 문이 완전히 열렸다. 혜진도 병실에서 울었다. 우리 가족, 이제 진짜야. 태연과 지훈이 병문안을 왔다. 태연은 과일을 깎아주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자랑스러워요. 지훈은 아이들 장난감을 가져왔다. 분위기가 밝아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민준은 센터를 일시 휴장했다. 가족이 우선. 태연은 이해했다. 내가 도울게. 그 기간, 민준은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옛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다. 엄마, 그날 내가 고백했을 때 왜 그렇게 충격받으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아프게 살까봐. 한국 사회가 잔인하니까. 민준은 안아주었다. 이제 안 그래요. 사랑으로 이겨요. 어머니가 퇴원한 후 센터 재개. 새로운 에너지. 어머니가 첫 상담 도우미가 되었다. 저처럼 어머니들 상담할게요. 그녀의 세션이 인기였다. 지훈은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어머니의 변화, 현우와의 관계도 안정. 민준 아저씨, 감사해요. 당신 덕에 지훈이를 이해했어. 가을, 태연의 서프라이즈. 민준아, 결혼식 올려의 법적 아니지만 친구들 앞에서. 센터에서 열린 작은 세레모니.
반지 교환, 서약. 사랑할게, 영원히 눈물이 흘렀다. 성민이 축가를 불렀다. 축하해요, 형들. 하지만 겨울, 새로운 위기. 보수 정치인이 센터를 공격. 도덕 타락, 시위대가 모였다. 민주는 맞섰다. 사랑은 타락 아니에요. 언론 전쟁. 태연이 바에서 기자회견. 우리 커뮤니티 지켜요.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명인사도 동참. 승리. 민준의 삶. 이제 평화와 투쟁이 조화. 봄꽃이 피던 4월. 민준은 센터 테라스에서 태연과 차를 마시며 미래를 그렸다. 아이 키우는 건 어때? 태연이 웃었다. 입양. 도전인의 두 사람은 진지하게 논의했다. 즐빌 커플 입양 운동. 지훈이 캠페인 영상 만들었다. 우리 가족 만들기. 어머니가 동의했다. 손주. 조치혜진은 아이 하나 더 낳았다. 오빠네도 따라와.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하지만 태연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옛 연인의 어머니가 연락. 태연 씨, 용서해요. 당신 덕에 아들이 행복해졌대. 편지였다. 태연은 울었다. 민준아, 완전한 화해야. 여름, 입양 신청. 과정은 험난. 동성 커플. 검토 필요 상담. 심사. 민주는 스트레스 받았다. 우리. 부모 될 자격 있어. 태연이 안심시켰다. 사랑이면 돼. 지훈과 현우가 후원서 썼다. 최고의 부모 될 거예요. 가을. 승인. 5살 소년. 민수. 아빠들. 첫날. 민준의 눈물. 센터에서 가족 워크숍 시작. 다른 커플들도 따라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민수가 웃었다. 아빠. 사랑의 완전한 가족. 하지만 새해. 민준의 건강 문제. 피로 누적. 쉬어요. 태현의 걱정. 휴가 갔다. 제주. 우리. 천천히. 민준의 여정. 가족의 기쁨으로. 여름 끝자락. 민준은 민수와 공원에서 놀며 행복을 느꼈다. 센터는 이제 전국 네트워크. 지훈의 미디어가 도왔다. 태연은 센터 매니저. 반은 추억으로 거머니는 할머니 역할 만끽. 민수야,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까? 하지만 도전. 학교에서 민수의 두 아빠 소문. 민수야, 친구들이 뭐래? 민수는 울었다. 이상하다고 우민주는 학교 상담. 다양성 교육해주세요. 캠페인 시작. 승리. 가을. 민준의 책 출간. 침묵의 40년 베스트셀러. 인터뷰 러시. 비결은 사랑. 겨울. 10주년 파티. 모든 사람이 모였다. 민준의 연설. 40년 침묵. 이제 노래로 태연과 춤 영원히 함께. 새해. 새로운 꿈 전국센터. 민준의 삶. 영감의 원천.